그래서 복불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선생님 잘 만나야 된다. 애가 여기를 집보다 더 좋아한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스트레스를 받는 애들이 없어요, 공부에. 그러면 그 노하우가 얼마나 높은 노하우인지, 공부에 스트레스 없이 사실은 아이들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드린다. 조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나 디테일하면요, 어머니, 우리가 보고서를 받을 때 첫날, 두 번째 날 그 주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보고서는 그냥 무조건 이제 써야 되는 보고서예요. 그게 뭐냐면 정서적으로, 학습적으로,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사회성적으로 어떤지에 대한 피드백을 선생님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본 다음에 피드백을 드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머님이 이제 이 영유계 교사들이 어느 수준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실제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채용해보고 하면 일반 유치원, 거기는 적어도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보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유아교육 전공하신 분은 사실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영유에 있는 선생님들은 영어가 돼야 되거든요. 선생님과 소통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유아교육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 케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아요. 그게 그냥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케어를 하는 선생님, 영어가 잘 되는데 케어하는 선생님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영유 시장에 원장님들이 많지 않죠. 왜냐하면 그 교육을 시키는 원장님들도 영어만 잘할 뿐이고 사업가 뿐이지만 실제 아이들의 유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계신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불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선생님 잘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희 선생님들을 우선은 기본적으로 경력자 위주로 뽑는 건, 다양한 케이스 아이들을 많이 만났을 때 적어도 케이스가 많으면 아이마다 맞춤적인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게 하나 기본이 있어서, 저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영유의 경험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영어는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 영어가 안 되면 원어민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주는 영향은 분명히 다를 거고, 또 어머님한테도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원어민이 저희는 주로 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영유에 경력이 있는 선생님 위주로 뽑고 있는데, 그 선생님을 뽑더라도 교육이 필요해요. 그게 저희가 그 교육을 얼만큼 체계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저는 영재 교육만 18년 했어요. 학원만 운영했고, 그 학원에 운영했던 아이들의 영재 아이들은 다 개별적으로 정말 기질과 성향이 아주 특이하면 특이하고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의 그런 개성을 하나씩 다 보면서 그 아이들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케이스별로 그것들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원장이 있는 거 없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복불복으로 가는 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교육의 서비스업의 핵심은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얼만큼 잘 돌아가냐는 거지, 이 교사가 바뀌어서 그게 훌렁거리고 문제가 되면 그건 시스템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 선생님들의 교사의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의 교사 교육이 진행이 되냐면, 이제 보고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한 아이가 5세인데 초반에 5세 아이들은 적응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연필 있죠, 요거를 계속 굴리고 떨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 이 친구 다 모르잖아요. 그럼 저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이 아이가 왜 굴릴까요? 그런 질문을 선생님들 처음 받아본 거예요. 베테랑인 선생님들도. 그러면 이거를 굴릴 때는 관심받기 위한 애정 결핍일 수도 있고,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계속 돌리면 선생님이 계속 관심을 주니까 또 불안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환경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되게 다각적으로 한 문제를 갖고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이게 그 원의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선생님들이 그것들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솔루션을 제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 생각보다 아이들 점수가 되게 높아요. 제가 작년에 2년차 아이들을 3점대 후반에 졸업을 시켰고요. 올해 2년차 아이들을 4점대
후반에 졸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스트레스를 받는 애들이 없어요, 공부에. 그러면 그 노하우가 얼마나 높은 노하우인지, 공부에 스트레스 없이 사실은 아이들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드린다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재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영재 아이들은 공부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럼 영재교육의 핵심 뭐냐면 이 아이를 영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핵심은 공부 스트레스 없이도 결과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만큼 성적도 좋고 다 좋은데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지금 저 유튜브에 지금 저기 찍어주신 분들이 5세 어머님들 4분이 찍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뭐 드린다고 한 것도 없고요. 어머님, 제가 이런 교육을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머님들이 좀 나와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흔쾌히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유는 뭐냐? 애가 여기를 집보다 더 좋아한대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정말 어머니, 저희 5시 40분까지 있는 아이들이 거의 70%거든요. 직장맘이 아닌데도 오후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여기가 재미없다, 안 가고 싶다 하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공부에 스트레스 없이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이곳을 좋아하냐 라고 저도 이제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요, 우선 환경도 무시를 못해요. 어머니, 만약에 교실이 좁아 있어요. 그 공간뿐이 사용을 못하고 반복적으로 외우게 시키고 반복적으로 평가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른이어도 그 공간이 좋을까요? 첫 번째, 저는 공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점심시간 이후 쉬는 시간이 저희는 계속 있거든요. 그 시간 안에 맨날 내려와서 저기 뭐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농구장 저 위를 너무 선생님 권한에 자유롭게 그냥 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저는 채광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햇빛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런 것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많이 주고요. 여기 보면 저희 책상 테이블 없잖아요. 책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 말고 그냥 누워서도 책을 보고 앉아서도 책을 보고 클래식 계속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5세는 5세, 6세, 6세끼리 안 놀아요, 저희는. 저희는 그냥 4세, 5세, 6세, 7세를 다 같이 놀게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과의 사회성이나 이런 시간들 있잖아요. 같이 노는 시간들을 상당히 많이 마련하고 있어서 환경적인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